자, 오늘의 시사평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전달해 주실 건가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 치킨 게임의 결말은입니다. 치킨 게임. 예. 이 대한의사협회, 줄여서 이제 의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협이 이제 어제인 26일부터 그 사흘간의 2차 총파업에 돌입을 했는데, 정부가 어제 새벽까지도 의협과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예,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제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이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제 난 12시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32,000여 곳 중 약 3,500곳, 한 10% 정도가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제 총파업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가 전날 기준으로 약 6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 4개 의료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선언해야지 이제 의료 현장에 복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랑 공공의대 설립,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제 어느 정도 사실 합의점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건복지부는 그 코로나19 안정화가 될 때까지 일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의협은 이중 이 표현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일단 중단하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해라,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표현보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의협에서 그렇게 주장한 거죠? 예. 결국 표현, 그 단어, 문장 몇 개 때문에 합의가 결렬된 것인데요. 이는 결국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에 서로 신뢰관계가 완전히 진짜 깨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부가 의사들을 향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그 최후의 카드를 꺼냈는데, 그런데 오히려 또 의료계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정면으로 또 맞선 형국입니다. 예. 코로나19 이 재확산 우려가 이제 심각한데요. 네. 방역 당국이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는 이제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협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부가 어제 오전 8시 이제 수도권 소재의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의료법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 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만약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또 면허 취소 조치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면허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요? 예,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협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라고 지시했고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최대집 의협 회장은 업무 개시 명령 직후에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 이런 호소를 또 했어요. 예, 의협 입장에서는 파업이 이제는 정부의 불통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가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부득이 단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집단 휴진을 강행한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또 길어지면서 가장 또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환자와 보호자들이잖아요. 예. 이 정부와 의료계 간에 어떻게 타협점 같은 건 없을까요, 이승기 변호사? 결국 의료계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이런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 없이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예. 결국 정부 역시 의회 당사자인 그 의료계를 배제한 채 이제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그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상황은 전시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얘기되는, 그래서
국가 셧다운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 여당과 야당이 맨날 치고받는다고 해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단 힘을 합쳐 무찌른 다음에 다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외계인이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이런 논란을 잠시 보류하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된 후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관련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식으로 해서 당장의 갈등은 일단 봉합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의료계는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에 이 파업을 강행한다? 이건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이제 직업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알고 정부와의 합의점 도출에 적극 나서야 될 겁니다. 예, 또한 예. 정부 역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취소할 만한 명분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계속 강경 대응하는 거는 뭐 또 능사로 보이질 않습니다. 뭐 정부 역시 결국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발생 시 뭐 정부가 의료계 탓을 하며 책임 회피를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위 정치의 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통합당 극우 순절의 정치학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소위 그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통합당과 다르다. 이러면서 이제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그 극우 세력과 거리두기에 나섰는데 그동안 통합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린 그 극우 세력과의 결별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밑바탕을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여준 이제는 탈이념 행보가 있습니다. 네. 뭐 통합당 정강 초안에 이제 5.18 정신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직접 5.18 국민묘지에 방문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정강에 그 한국형 기본소득을 포함시키고 또한 국회의원 사연임 제한까지 추진하는 등 이 정치개혁, 경제민주화와 같이 이제 그동안 진보 정치가 주도했던 이슈를 선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강화문 집회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이 막 들끓면서 예. 이제 집회에 참여한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이제는 대표되는 극우 보수 세력과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통합당 지지층의 한 축인 이 태극기 부대를 놓고 보면 전임 한교안 대표 시절에는 강화문 집회와 단식 투쟁에서 이 정강훈 목사와 손을 잡고 연단에 함께 섰을 정도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랬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인데요. 통합당 소속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제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전 정기지사 그리고 민경욱, 차명진 전 의원을 향해 국민 지지를 모으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삼선 중진 하태경 의원은 보수의 인력풀도 이제 교체돼야 된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의 이런 태도 변화는 결국 지지율 그 상승을 위해서는 극우 세력을 계속 안고 갈 수 없다. 뭐 이런 현실적인 판단 때문 아닐까요? 예, 결국 정치의 최종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수도권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을 제외하고는 지난 총선에서 초토화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예. 이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에서 내년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중도층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극우 세력으로 대표되는 이쪽과 이제는 과감히 이제는 손절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도 결국 선거죠. 근데 이제 통합당 내부에서도 지금 좀 반발이 예상이 좀 되는데 당장 그 민경욱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하태경 의원을 향해서 너희들이 극좌라서 내가 극우로 보인다. 예, 이러면서 이제 직격탄을 날렸고 또 김진태 전 의원은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예, 극우 세력은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적극 지지하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세력입니다. 네. 어려울 때 당을
지켰는데 뭐 외부에서 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탈이념 행보를 가속하면서 결국 극우 순절까지 이어가는 거, 이거는 이제 불만을 넘어서 의리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오는 거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이 평균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는 건데요. 예. 진보와 보수 모두 하나의 정치 이념이지만 이제 그것이 극단으로 갈 때는 소수가 공유하는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당이 이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서 계속 자리를 지켜나기 위해서는 결국 극단적인 이 극우 세력과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통합당 내부에서도 결국 대선이나 서울시장 같은 대형 선거에서는 뭐 극우 보수도 통합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의리가 있다 없다 해도 예. 이런 이제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든 집회를 하든 뭐 모임을 하든 SNS에 어떤 주장을 하든 좀 상식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지율도 뭐 큰 타격을 입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